카버드와 노자가 만났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육아의 뇌과학적 비밀. 안녕하세요. 신유림 학당 구독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역사상 가장 많이 배우고 가장 열심히 노력하는 부모 세대입니다. 아이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 끊임없이 정보를 찾고 계획하고 실행하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왜 우리는 여전히 불안하고 아이들은 점점 더 무기력해지는 걸까요? 하버드 심리학자들은 이 현상을 과잉 개입의 함정이라고 부릅니다. 부모의 선의가 오히려 아이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이의 실패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믿었던 그 방식이 사실은 아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빼앗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2500년 전 동양 철학과 최첨단 현대 뇌과학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그 해답을 찾으려 합니다. 바로 노자의 무의자연, 즉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 하지 않는 지혜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아이는 비로소 성장한다. 이 역설적인 진리가 어떻게 아이의 뇌를 변화시키는지 지금부터 깊이 있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섹션 1 노자의 무의와 뇌과학의 만남. 먼저 무의의 개념부터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무의는 게으름이나 방임이 아닙니다. 과도한 통제, 자연스러운 흐름을 거스르는 인위적인 개입을 멈추는 적극적인 멈춤입니다. 이는 현대 뇌과학이 강조하는 아이의 자기 조절 능력 발달 원리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핵심은 전두엽에 있습니다. 전두엽은 이성적 판단, 계획, 충동 조절을 담당하는 뇌의 CEO이며 아주 천천히 발달합니다. 전두엽이 건강하게 발달하기 위해서는 아이가 스스로 시도하고 실패하고 그 과정에서 불편함을 견디며 해결책을 모색하는 시행착오의 경험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아이의 모든 활동에 개입하고 지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뇌의 보상 회로가 왜곡됩니다. 아이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했을 때 느껴지는 내적 성취감 대신 부모의 칭찬 같은 외적 자극에만 반응하게 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아이의 내재적 동기를 약화시킵니다. 둘째, 스트레스 반응 시스템이 망가집니다. 부모의 끊임없는 통제는 아이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만성적으로 높아집니다. 코르티솔이 과다 분비되면 학습과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가 손상되고 전두엽의 발달은 지연됩니다. 결과적으로 아이는 작은 좌절에도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아이를 위해 하고 있는 수많은 행동들이 아이의 뇌가 스스로 성장할 기회를 차단하고 있었던 겁니다. 무의는 아이의 뇌가 가장 자연스럽고 건강하게 발달할 수 있는 최적의 여백을 만들어주는 과학적인 원리입니다. 섹션 2 몬테소리 준비된 환경의 재해석 무의 대 방임. 그렇다면 부모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켜만 봐야 할까요? 무의 육아의 핵심은 개입의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통제자에서 환경 설계자로 역할을 전환해야 합니다. 이는 몬테소리 교육 철학에 준비된 환경 개념과 맞닿아있습니다. 부모의 역할은 지식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하고 물러서는 것입니다. 방임과 무의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방임은 아이를 방치하는 것이지만 무의는 아이를 신뢰하며 기다리는 적극적인 관찰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블록 쌓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입하는 부모는 그렇게 하면 무너져 라며 방법을 알려주거나 대신 쌓아줍니다. 방임하는 부모는 아이가 뭘 하든 신경 쓰지 않고 스마트폰만 봅니다. 무의의 부모는 어떨까요? 먼저 안전한 공간과 다양한 블록을 준비해줍니다. 그리고 아이가 블록을 쌓다가 무너뜨리기를 반복할 때 바로 개입하지 않고 흥미롭게 지켜봅니다. 적극적 관찰. 무의 육아에서의 준비된 환경은 다음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합니다. 첫째, 심리적 안전지대입니다. 실패하더라도 비난받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속에서 아이의 자기 주도성이 싹틉니다. 둘째, 적절한 수준의 도전 과제입니다. 너무 쉽지도 너무 어렵지도 않은 과제가 주어졌을 때 아이는 몰입을 경험합니다. 스스로 탐색할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명확한 경계 설정입니다. 무의는 무질서가 아닙니다. 위험한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한 경계를 설정하되 그 경계 안에서는 최대한의 자유를 허용합니다. 섹션 3 구체적 실천 가이드, 실패 허용 및 기다림의 기술. 이제 가장 중요한 실천의 영역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상 속에서 어떻게 무의 육아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핵심은 기다림과 실패 허용입니다. 아이를 기다려주는 7가지 구체적인 기술을 제안합니다. 제일 10초의 법칙. 아이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즉시 개입하기 전에 마음속으로 10초를 세어보세요. 그 짧은 시간 동안 아이는 스스로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제2 법칙 지시 대신 관찰 묘사. 그렇게 하면 안 돼 대신 내가 블록을 높이 쌓으려고 하는구나처럼 아이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묘사해주세요. 이는 아이가 자신의 행동을 인식하게 돕습니다. 제3 법칙 되묻기. 아이가 질문할 때 바로 답을 주기보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되물어주세요.
스스로 생각하는 습관을 길러줍니다. 제4법칙, 지루함과 불편함 허용하기. 약간의 지루함이나 불편함을 즉시 해결해주려 하지 마세요. 지루함은 창의성의 원천이며 불편함을 견디는 과정에서 회복 탄력성이 자랍니다. 제5법칙, 과정 중심의 피드백, 결과에 대한 평가. 대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집중하는 모습이 멋졌어처럼 아이가 노력한 과정에 집중해주세요. 제6법칙, 선택권 주기. 사소한 것부터 아이가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게 하세요. 오늘 무슨 옷 입을래? 와 같은 작은 선택이 자기 주도성의 시작입니다. 제7법칙, 부모 자신의 불안 다스리기. 결국 무의 육아의 가장 큰 적은 부모 내면의 불안입니다. 아이를 믿는 마음의 근육을 키워야 합니다. 아이가 실패했을 때 부모가 보여야 할 반응법입니다. 아이가 블록 탑을 쌓다가 무너뜨렸을 때 잘못된 반응 거봐. 엄마가 조심하라고 했지? 이리 줘, 엄마가 다시 해줄게. 주도권 박탈, 실패에 대한 부정적 인식, 무의적 반응 와장창. 탑이 무너졌네. 아쉽겠다. 다시 도전해볼까? 아니면 다른 걸 해볼까? 상황 인정, 감정 공감, 선택권 부여. 아이가 우유를 쏟았을 때 잘못된 반응. 어휴, 왜 이렇게 덤벙대니? 가만히 있어. 무의적 반응, 우유가 쏟아졌네. 놀랐겠다. 우리 같이 닦아볼까? 행주가 어디 있지? 담담한 반응, 문제 해결 과정 참여. 이러한 반응은 아이에게 실패가 끝이 아니라 배움의 과정임을 알려줍니다. 마무리 및 성찰, 느린 육아의 위로. 오늘 우리는 노자의 무의자연 철학과 현대 뇌과학을 통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육아의 힘을 확인했습니다. 무의 육아는 아이뿐만 아니라 부모 자신을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아이의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한 발짝 물러서서 아이의 성장을 지켜보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우리의 목표는 완벽한 아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단단한 아이로 키우는 것입니다.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고 빠름보다 깊이를 추구하는 느린 육아. 그것이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해지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오늘부터 아이를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을 멈추고 아이를 믿고 기다려주는 연습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용기 있는 시작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유림 학당입니다.